모두를 위한 관광 및 관광약자 개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이란 신체, 사회, 문화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관광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광약자란 신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관광할 때 불편을 겪거나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는 사람을 관광약자라고 합니다. 경복궁 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아차를 사용하는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휠체어, 목발을 사용하는 관광객 또한 관광약자가 될 것입니다. 가령 경복궁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상황이라면 청각장애인이나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관광약자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누구나 관광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모두를 위한 관광은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으면서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관광약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은 좀 더 많은 사람의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모두를 위한 관광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계단이 없는 식당이나 저상버스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무거운 짐이 있는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관광은 다양한 관광객을 고려해 준비한 편리한 관광을 뜻합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관광약자의 유형별 응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약자들의 요구는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친절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떠한 유형의 관광약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개별, 고객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광약자 고객에게 동정의 표현 또는 표정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특별 대우를 하지 말고 동등한 고객으로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관광약자 유형별 응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응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응대할 때에는 모호한 단어를 말하기보다는 방향, 거리 등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내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안내 방법을 물어본 후 직접 인도해야 할 경우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게 하고 반걸음 앞서 걸으며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청각장애인 응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얼굴을 물건 등으로 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표정, 동작 등 시각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필담, 수어통역센터 등 상대방이 원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장애인 응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는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휠체어를 갑자기 밀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등 이동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객을 빤히 바라보거나 동정의 표현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 응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는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더라도 개인마다 활동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따라 고객을 판단하거나 추측하기보다는 고객의 성향과 의사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무인 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기의 사용법을 안내할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및 영유아 동반 가족 응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사탕 등 다가를 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위해 유아용 의자, 식기, 장난감 등의 용품을 갖추면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문의 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약자 유형별 응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약자 서울버스 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버스 맞나요? 네, 5번 버스입니다. 월암 종점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각장애 승객이 보이면 버스 노선을 알려주고 내릴 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시각장애 승객과 동반하는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은 승하차 시 별도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응대합니다. 승객이 좌석에 안전하게 앉았을 때 출발합니다. 급정거, 난폭 운전을 피하고 되도록 부드럽게 운행합니다. 휠체어 사용 승객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인도의 경사로 설치와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승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관광약자 승객을 편견 없이 대하는 종사자의 태도는 주변 승객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휠체어 외 유아차, 실버카, 보행보조자도 경사로를 사용하여 저상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할 때 시간이 걸리면 다른 승객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운행 중 뜻하지 않은 소란이 발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으세요?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승객의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관련 대처 방법을 미리 출발해도 숙지하고 될까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승객을 위하여 승하차가 용이한 평지 근방에 정차합니다. 택시에 휠체어나 유아차를 싣고 내릴 때는 잠시 하차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합니다. 트렁크를 고정할 수 있는 끈을 구비해두면 큰 짐이나 휠체어, 유아차 등을 트렁크에 실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승객이 택시를 탈 때는 미리 안전사항을 안내하고 승객이 차문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 사유와 같은 사적인 대화는 지양합니다.